2023년 5월 18일 오전 4시에 시작되는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 맨체스터 시티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를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는 맨체스터 시티의 홈구장인 시티 오브 맨체스터 스타디움에서 펼쳐집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최근 5경기에서 4승 1무, 최근 홈 5경기에서 모두 이겼고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홈 5경기에서도 모두 승리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 최근 원정 5경기에서 3승 2패를 거뒀고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원정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를 기록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벤자민 맨디가 징계로 나올 수 없고 네이선 아케는 허벅지 부상으로 인해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부상자 명단에 있는 선수는 없지만 지난 리그 경기에서 결장한 카림 벤제마, 데이비드 알라바, 호드리구는 출전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 부상으로 교체된 에두아르도 카마빙가의 컨디션도 확인해야 합니다. 지난 1차전에서 맨체스터 시티는 최근에 사용해오던 3-2-4-1 포메이션으로 선발 명단을 꾸렸습니다. 원정 경기였고 상대의 윙어들이 엄청난 공격력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 선택은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현재 포메이션과 선수들의 퍼포먼스에 강한 자신감이 있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마누엘 아칸지가 호드리구를 상대로 많은 찬스를 내주지 않았고 숫자상의 우위가 있었던 미드필드 지역에서의 점유율을 통해 전체적인 경기 흐름을 주도했다는 것은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1차전에서 나쁘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얼링 홀란드가 고립되면서 공격 임팩트가 부족했고 수비 뒷공간을 허용하면서 골키퍼와 1대1 슈팅 기회를 줬다는 점은 아쉽지만 원정이었기 때문에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반면 레알 마드리드는 너무 공격적인 선발 라인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히 미드필더 라인은 숫자가 하나 적었고 기동력이 뛰어난 선수는 페데리코 발베르데가 유일했습니다. 게다가 수비 커버에 강점이 없는 구성이었기 때문에 맨체스터 시티의 득점 상황을 포함해 너무 많은 공간을 허용했습니다. 왼쪽에 에두아르도 카마빙가는 우려에 비해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오른쪽에 다니 카르바알은 돌파하지 않는 잭 그릴리시를 상대로 고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키워드는 공격 지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긍정적이었던 1차전에서 가장 크게 보였던 문제점은 얼링 홀란드의 고립이었습니다. 그가 고립되었다는 것은 나머지 10명과의 거리가 멀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맨체스터 시티가 1차전에서 수비적인 밸런스와 볼 소유를 잃지 않는 것에 더 치중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2차전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어쩌면 매직 넘버가 될 수 있는 맨체스터 시티의 두 골을 위해서는 일카이 윈도안의 박스 침투, 로드리의 중거리 슛,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출전 확률이 높아 보이는 리아드 마레즈의 측면 드리블이 필요하고 이는 홀란드에게 집중되는 수비력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키워드는 대안입니다. 현재 출전 불투명 선수가 4명이나 되는 만큼 선수들의 컨디션, 더 나아가서는 선수들이 나오지 못했을 때를 생각해 대안을 준비하는 것이 레알 마드리드에는 중요합니다. 출전 확률이 선수 중 가장 낮은 호드리구의 포지션에는 페데리코 발베르데가 나오고 오렐리엥 추아메니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컨디션 회복이 필요할지도 모르는 카림 벤제마와 데이비드 알라바의 포지션에는 각각 마리아노 디아즈와 에데르 밀리탕이 나올 것입니다. 가장 출전 확률이 높은 에두아르도 카마빙가의 포지션에는 나초 페르난데스 혹은 페를랑 맨디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출전 불투명 선수들이 모두 선발 라인업에 나오는 것이고 이를 위해 레알 마드리드는 선수들의 컨디션 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미드필더와 수비수 사이인 맨체스터 시티의 어태킹 서드 지역은 이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 될 것입니다. 얼링 홀란드의 활용과 1차전보다 많은 골을 넣기 위해 맨체스터 시티는 이 지역을 공략할 것입니다. 만약 레알 마드리드가 1차전과 같은 미드필더 라인업을 가지고 나온다면 훨씬 더 많은 기회와 실점을 허용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오렐리엥 추아메니 같은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의 투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 많은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맨체스터 시티의 일카이 윈도안은 얼링 홀란드와 케빈 데브라이너에게 너무 많은 집중이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박스 안에서의 영향력을 올려야 하고 레알 마드리드의 페데리코 발베르데는 비니시우스 주니어에게 집중될 수비를 분산시키기 위해 오른쪽 측면의 공격력을 올려줘야 합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리아드 마레즈는 오른쪽 측면에서 수비 집중을 분산시킬 수 있고 레알 마드리드의 마르코 아센시오는 왼발 슈팅으로 답답한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두 선수가 투입되면 팀의 공격적인 흐름이 찾아올 것입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레알 마드리드보다 18시간 늦게 마지막 경기를 치렀지만 두 팀 사이의 체력적인 차이는 거의 나지 않을 것입니다. 에버튼의 홈구장이 맨체스터에서 멀지 않다는 점과 레알 마드리드가 맨체스터로 오는 비행시간 등을 고려하면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전 로테이션은 레알 마드리드가 더 큰 폭으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맨체스터 시티는 주말 경기를 통해 우승 경쟁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냈고 다가오는 리그 경기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점은 선수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할 것입니다.
연장에 가더라도 홈구장에서 경기하기 때문에 맨체스터 시티는 1차전과 같이 수비적인 밸런스를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레알 마드리드는 1차전과 비교해 선수들의 컨디션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더 역습을 노리는 공격 방식을 선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더 다양한 공격 루트로 레알 마드리드를 괴롭힐 것이고, 만약 레알 마드리드가 1차전과 같은 미드필더 조합을 구성한다면 3점 이상의 실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렐리엥 추아메니, 에두아르도 카마빙가의 활용도에 대한 고민이 레알 마드리드의 실점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회복되지 않은 선수들의 컨디션은 레알 마드리드에 나쁘게 작용할 것이고, 맨체스터 시티의 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맨체스터 시티의 3대2 승리를 예상합니다.